쓴소리입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이렇게 미워하지? 이 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혼잣말처럼 자주 떠올립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나를 탓하고 혼자 나를 부끄러워하고 혼자 나를 미워합니다. 실수한 건 사실 몇 초밖에 안 됐는데 그 이후에 몇 시간 혹은 며칠을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땐 왜 그렇게 말했지? 나 또 민망했겠다. 진짜 왜 이러지 나는? 이런 문장이 마음속에 반복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스스로에게 너무 오래, 너무 자주 가혹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혐오는 단순히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기억, 더 깊은 패턴이 쌓이고 반복되며 감정의 말버릇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왜 생기는지, 그 감정은 어떤 구조에서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오래된 말버릇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를 차근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필요한 말처럼 느껴진다면 앞으로도 천천히 쓴소리 채널과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정도는 그냥 넘겨. 그 일은 이제 끝났잖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을 들을수록 오히려 마음 한켠이 더 무너집니다. 나는 이미 나를 향해 수없이 가혹한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실수한 건 사실 사소한 일이었지만 나는 그 순간을 계속 곱씹으며 왜 또 그러냐고, 너는 왜 늘 이 모양이냐고 혼자서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말은 아닙니다. 속으로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자신을 때리는 말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이제는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일수록 더 심해지는 자기 비난.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내 안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하루가 끝나도 왠지 모를 죄책감이 따라붙습니다. 잘하려고 했던 일인데도 끝나고 나면 이것밖에 못했어. 이게 최선이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누가 봐도 괜찮았던 상황이 내 안에서는 망쳤다로 바뀌고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마다 더 크게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건 외로워서가 아니라 그제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자기 혐오가 조용히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오래전부터 습관처럼 쌓여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를 미워하는 이유를 성격이 원래 예민해서 자존감이 낮아서라고 단순하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자기 혐오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심리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이 감정은 대부분 내가 내 감정을 믿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냐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아니야
이건 부족해라는 속삭임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건 지금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쌓여온 내가 나를 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온 말. 너는 좀 더 잘해야지.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그런 말들이 쌓여 내 안의 목소리로 바뀌고,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부족해. 이래선 안 돼. 넌 그럴 자격 없어. 그 말들이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내면화된 시선입니다. 누군가의 말, 기준, 기대가 내 안에서 고스란히 복제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비교와 불안이라는 연료를 먹고 더 커지고 더 날카로워집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가도 내가 너무 나댄 건 아닐까? 혼자 돌아가는 길에 아까 말 실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건 지금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시는 겉으로는 완벽주의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나는 사랑받기엔 부족한 존재라는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해도 그 사람은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혐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틀, 자신을 바라보는 습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틀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감정적으로 괴롭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혐오는 한 번 느끼고 끝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거의 반사처럼 반복되는 감정 반응에 가깝습니다. 실수나 실패, 혹은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있었을 때 마치 자동으로 내가 문제야 아는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책이 아니라 감정이 작동하는 회로가 고정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경험과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왜곡되어 있을 때입니다. 항상 잘해야 한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나는 잘못한 거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면 나태해지는 거다.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결과 앞에서도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가 고정됩니다. 이 이미지가 무서운 건 현실보다 해석을 먼저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은 자기를 탓할 재료만 찾게 됩니다. 칭찬을 들어도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말이야. 성공을 해도 이건 운이었어. 실력은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해석을 반복하게 되면 자기 혐오는 어느새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감정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감정에 무감각해집니다. 슬프다보다 짜증나가 먼저 나오고 힘들다는 표현 대신 그냥 내가 못해서 그렇지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고
이해보다 처벌이 먼저입니다. 그게 자기 혐오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 감정은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자기 비판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해석하고 있는지 그 인식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기 혐오를 멈추기 위해 애써 밝게 굴어보기도 하고 자존감을 높이겠다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노력들은 금세 지치거나 자꾸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겉으로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혐오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석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그 사람이 세상을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군가 내 실수를 지적했을 때 누구는 맞아, 이 부분은 개선해야겠다고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나는 역시 못난 사람이야 하고 해석합니다. 그 차이는 그 사람의 감정 능력이 아니라 자기 해석의 시선에서 나옵니다. 모든 감정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 의미를 다르게 줄 수 있어야 감정도 서서히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책이 올라올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느끼는 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그만큼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감정에 새로운 해석을 붙이기 시작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이 열립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의 바닥을 들여다보는 일.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스스로를 몰아붙였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미워하는 버릇에서 한 걸음씩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혐오는 결코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쌓인 감정은 습관처럼 새로 훈련해야 합니다. 감정을 다르게 해석하려면 우선 그 감정을 붙잡을 수 있는 언어를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오늘 하루 중 자기 비난이 올라온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들었던 생각과 감정을 단 한 문장이라도 써보는 겁니다. 회의에서 말 실수한 게 자꾸 생각나. 그 말 듣고 너무 내가 싫어졌어. 나는 왜 항상 이런 식일까? 그 문장 옆에 한 가지 문장을 더 써보세요. 그 감정이 올라온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감정을 기록하고 해석을 바꾸는 문장을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자기 혐오의 자동 반응에 하나의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대화 루틴 만들기입니다. 자책이 시작되려 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나의 전부는 아니다. 이 감정은 오래된 감정일 뿐 지금의 나와 완전히 같지 않다. 이 문장들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기준 재설정 루틴입니다.
늘 실패로만 해석되는 일 앞에서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망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정도면 괜찮다는 기준을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허용해보는 겁니다. 감정은 말처럼 달아옵니다. 우리가 쓰는 문장이 달라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 혐오를 멈춘다는 건 더 이상 나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른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오늘 이 순간부터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해내고 싶었고, 누구보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그쳤던 건 내가 나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노력이라고 착각합니다.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걸 성장이라고 믿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은 비난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탓할수록 감정은 움츠러들고 생각은 점점 자신을 덜 믿게 됩니다. 자기 혐오를 멈춘다는 건 나를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덜 가혹하게 들여다보라는 말입니다. 그 감정은 틀린 게 아니라 지금껏 설명되지 못했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하나씩 정리해주는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자신을 미워하는 버릇에서 벗어나 자신을 이해하는 말투를 배워갑니다. 앞으로도 천천히 쓴소리 채널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작은 한 발자국,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